없이 어떤 무언가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무언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빼앗기진 않으셨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라디오, 여기는 민디입니다. 민디, 근데 그 꽃 뭐예요? 이 꽃 뭔 것 같아요. 저는 꽃다발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누구한테요? 저희 오늘 또 이크가 준비한 시간이 있죠. 특별하게. 이게 바로 이크 타임? 네. 이타인데 이타. 특별하게 저희 이크의 최초 남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끄는요, 우리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친소로 진행되는데요. 네, 특별하게 저희가 모신 분이 있는데, 저희 때문에 또 이 비 오는 날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어요. 3시간을 달려서 아침 일찍부터 부산까지 오셨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모셔볼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셀럽 중에 셀럽이죠. 셀럽! 네, 셀럽. 드디어 저희도 셀럽이 시작합니다. 셀럽이고 또 저기요. 몰랐는데 저의 웬만한 친구들이 다 이분과 한달이 걸치지 다 아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진짜 셀럽이죠? 셀럽 중에 셀럽. 네, 셀럽 중에 셀럽. 그리고 배우이기도 하시죠? 네, 배우이기도 하죠. 저희 오늘 공간이 또 맞춤형 게스트 맞춤형 공간입니다. 공연을 해야 될 것 같은 공간인데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들어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일을 하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만 더 자기 소개를 좀 더 깊이 있게. 네, 새벽 3시에 자서 지금 굉장히 졸린 하지만 버스 안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만날 걸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잠을 이겨낸 그런 김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머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저도 보여주세요. 뒤로 가는 데도 더. 저도 보여주세요. 오늘 저를 초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먼저 우리 이끄와 김건희 씨, 우리 건희님, 건희님과 첫 만남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이제 건희님께서 저희 첫 만남은 부산인가요? 부산이죠. 부산이었고 부산이죠. 저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가 그 영상과 함께 토크 코스를 준비해서 부산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게스트로 와주신 두 분이십니다. 관계죠. 왜냐하면 모든 관객분들이 저희의 게스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그 여운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해주셨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얼마나 셀럽이냐면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됐어요. 제가 이미 그분을 알고 민디에게 야,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산에 오신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볼래 했더니 민디가 또 나 그분 알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 팬이에요. And then? 네, 제가 이분 팬이라서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와 앞에서 이렇게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도 와 이게 실화야?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영화제 와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 옆에는 누구지? 근데 몽골에서 왔다는 거야. 신기합니다. 굉장히 또 신기하고 또 재밌고.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러시아 영화제였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영화제였죠. 맞아요. 스바스바 영화제였는데 그때 또 몽골 가까이 또 이렇게 또 러시아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측근이 와 있구나 싶어가지고 또 즐거웠던. 그 영화제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더 특별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때 몽골 여행을 같이 준비하고 맞아요. 갔다 온 게 아니었었구나 그때. 가려고. 같이 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갔다 오면 이런 걸 하자. 샘베노 영화죠. 샘베노 영화제. 샘베는 무슨 뜻이야? 샘베노는 몽골어로 뭐 안녕하세요, 하이 뭐 이런 느낌? 샘베노 이렇게. 샘베노 영화제를 우리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원래 5명이었던 여행이 4명이 됐고 3명이 됐고 2명이 돼서 결국 2명만 갔다 왔어요. 아, 둘이 갔다 왔어요? 네. 저희가 거기를 시작으로 둘이서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 여행을 시작으로. 이 영상도 그렇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김건희님, 네. 우리 게스트, 특별 게스트 김건희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네. 어떤 영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 영상 속에서 정말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봤거든요. 무슨 장면이죠? 이분의 또 다른 직업은 화가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모르던. 네, 제가 본 영상에서 김건희님께서 귤에, 감귤에 그림을 예쁘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귤을 나눠주시면서 아유, 좋은 분이네요. 네, 그럼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본인 입으로 한번 아, 저희 좀 얘기해 줘.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자기 스토리는 이게 좀 어려워. 원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자리라서 내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얘기가 있지만 더 얘기해 줬으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한 5년 전에 본 것 같아요. 5년 전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막 알아서 찾아본 게 아니라 다야 이거 좀 한번 볼래? 누가? 누군가가. 영상이 짧지 않았어요, 그죠? 짧지 않고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정말 귤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그리셔서 어떤 그림이죠?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일단 제 기억엔 어떤 편의점에서 나오셔가지고 편의점에서 수레를 끌고 가시는 할머님을 찾아가셔서 귤을 드리고 또 길에서 또 드리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뭐 따뜻한 얘기는 제가 써먹으면 되죠. 아니 근데 뭐 영상에 담기지 않았어도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그런 했으니까. 장면을 제가 보고 완전 이렇게 됐었어요. 뭐지?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귤을 처음 시작하게 돼요.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그 감정과 그 상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세월이 좀 많이 5년 흘렀어요. 전에 보셨으니까. 근데 5년 전부터 이제 하던 일이라서 5년 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찌찌뽕이에요. 근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을 누구한테 잘 보여주세요, 누구한테?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다? 네. 진짜? 좀 관심 받고 싶어. 보내주거든요. 네. 저는 못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미술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러니까 내 삶에 뭔가 칭찬받을 내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삶이었고 뭔가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개그맨도 되고 싶었고 막 소방관, 경찰관, 저는 누굴 돕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림이 누구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근데 미술 선생님이 오셔서 건이야 너는 지금 미래 바로 해도 너 합격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 부담스러운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기술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안 돼. 예술로는 뭐 돈이 안 되고 뭔가 미래에 돈이 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 기술을 배웠는데 제가 살짝 제 의견보다는 상대방 의견에 끌려다니는 여행 스타일이에요. 찌찌뽕이에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도 계획이 있고 뭔가 그런 걸 좋아하지만 제 의견보다 상대방 의견에 맞추는 게 그러니까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말에 그냥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림을 그리지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림을 좋아했냐면 결과로 내가 그림을 통해서 뭔가 상장을 받고 그런 거와 상관없었어요.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벌고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어느 정도였냐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2장 그리해서 제출하는 그런 시험을 본다, 실기를. 근데 제 친구들 걸 미리 그려줘요, 제가. 제 거보다. 그리고 제 친구 거 그려주다가 제 걸 늦게 그려서 저는 B를 맞고 친구가 A를 맞는데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시간에 그림을 4점이나 그릴 수 있었다가 기분 좋은 거예요. 학교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림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세계관이 그랬어요. 그게 기뻤고 이 친구가 A 맞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얘가 뭘 혜택을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너무 감사했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귤의 그림을 그렸을 때도 뭔가 뭐 그림을 통해서 뭔가 알려줘야지 생각하고 그렸던 게 아니라 친구가 위가 안 좋은 친구였고 친구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하자 뭐 먹고 싶냐는 얘기로 이 대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귤을 얘기했고 그때 귤이 등장했고 이 친구가 잠깐이라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귤을 처음에 그려서 선물을 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여의도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나는 좀 직업이 배우니까 택배원 분장을 하고 누구누구씨 배달 왔습니다 하고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에게 귤을 하나씩 나눠줬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내 그림에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의도긴 했지만 내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막 삶이 바뀌겠지 뭔가 기뻐지겠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잠깐이라도 웃었으면 하고 준 거예요. 야, 나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받겠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20년 전부터 묻어놨던 거니까. 근데 20년 만에 내가 그림을 딱 누구한테 보여줬는데 그날 문자가 다다다닥 오는데 사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셀카를 귤과 찍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게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거는 처음부터 막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뭔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그거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다 못 받아들일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때도 있고 사랑하신다고 막 닭살매트 엄청 날리시는데 아멘은 하지만 솔직히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지는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이야기를 더 쌓아두고 살 때가 더 많고 속상할 때가 되게 많죠. 근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내 그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다니. 그리고 그날 정말 오랜만에 공황장애가 되게 심했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가운데 내가 아프면 누구한테 도움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도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위로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귤 100개를 그려서 거리로 용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용기라는 게 앞에 공황장애를 언급했지만 제가 공황장애 걸리고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자 자살 시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옥상에서 자살 시도하다가 하늘에서 그날 비가 내렸어요. 오늘같이 비가 막 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생각났고 우는 것도 되게 눈치 보면서 아픈 것도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 대신에 나 쪽팔릴까봐 대신 더 크게 울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1층에 다이소가 있었는데 다이소에 가서 스케치북과 펜을 하나 사서 누구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받는 연습을 해야겠다 생각에 스케치북에 저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라고 쓰고 전국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서 한 명 한 명 부딪힐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떨려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고 그 거절감에 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람 붙잡고 저 죄송한데 저 배우인데 무대에 서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하고 또 덜썩 주저앉아서 또 펑펑 울고 근데 그때 어떤 주차장에 어떤 여대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더니 안녕하세요 저 배우인데 무대에 서지 못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저 한 번만 응원해 주시면 저 용기 내서 또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배우님 오늘 진짜 좋은 공연 봤어요. 저는 이런 명대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음 공연 기대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대, 어떤 조명이 있고 어떤 무대에만 섰을 때만 내가 배우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마음 같았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시선에는 나는 동일하게 너무 아름답고 여전히 이쁜 거야. 그 마음이 찾아와서 귤의 그림을 그려서 대가를 가지고 거리로 나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봤어요. 엄마가 길에서 아이를 막 뭐라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혼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리에서 뭐라 하지 않았으면 이게 있는데 그 엄마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귤을 건넸을 때 엄마가 아이와 셀카를 찍는 걸 보고 막 뭐라 하다가 이리 와 엄마 사진 찍어 사진 찍어주는데 좀 영화 속 한 장면 같잖아요. 이게 너무 좋고 근데 이 그림을 친구한테 전달하고 100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지금 한 9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만났던 한 노숙자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노숙자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건너가다가 근데 아버지 숙취에 서로 그냥 귤 드시라고 한 2개를 건넜는데 귤을 봤더니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눈물이 나세요? 그랬더니 너 누군데 나한테 선물 주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게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귤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아침에 누워있는데 누가 먹을 걸 주고 갔어요.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받은 사람 마음이 좀 달랐는데 받자마자 자기가 짐승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에서 받는 자신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꽉 구겨서 서럽게 울다가 이걸 버리고 지하철에 발을 몇 번이고 내밀었는데 이게 맨정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조차도 나한테 되게 슬펐어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한지 아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내 꼬라지가 아무리 괴물 같고 짐승 같아도 스스로 그걸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하기 돼버린 상태까지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자전 시도해봤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도 경험이 있다고 막 공감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로 다시 자살 시도를 하러 가다가 귤을 내가 내민 상태가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사가 그거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데 사람한테 주는 선물을 왜 나한테 주냐라고 했는데 그냥 아버지를 그냥 먼저 꼭 안아줬던 것 같아요. 말보다 그냥 꼭 안아줘서 했는데 왜 노짜 아버지를 안기 쉽지 않지 않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냄새 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노짜 아버지가 안아주고 제가 노짜 아버지의 냄새가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냄새 나는 게 더 좀 차이 나 보이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제가 냄새 나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꼭 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아드렸는데 아버지가 계속 거부하세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짐승이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짐승이요. 아버지 사람이세요. 짐승이요. 하시다가 아버지가 한참 동안 짐승이야 하고 막 이게 둘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은 노짜 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외쳐주셨어요. 이런 성가대가 없어. 저는 베이스 파트예요. 사람이에요. 하겠었고 다들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뭔 얘기요?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고 건이가 얘기해 주는데 뭘 그래야 하고 그러니까 같은 거리가 없어요. 이분이 가까이 있는 같이 사는 이웃이고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안고 보듬어 주면서 사람이란다 사람이란다 우리도 사람이지 하고 있는데 우리의 10사람 정도의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찬찬한 목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 짐승의 주변에 있다는 아버지가 툭 던졌던 말이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그러셨거든요. 이 말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게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언제 들었었지? 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겠지 모르겠는데 이건 신앙적인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범위가 워낙 스케일이 커서 다는 잘 모르죠. 하지만 조금씩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수록 유일하게 사람 취급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누군가를 살릴 테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바라봐주고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전해주는 게 저한테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 거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귤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 듣는 내내 너무 울컥했어요. 제가 울지는 않으셨잖아요. 네, 울컥. 지금 클로저. 화장 지워줄까봐. 클로저. 아유, 두 분 다 촬영 전에 화장을 아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뒷 배경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정말 저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지금 귤 얘기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일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저도 얘기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짜. 전 약간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동안 오빠가 저한테 엄청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대해줬어요, 저를.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구나. 또 저를 살려주고 계세요. 네,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들으면서 감동적이었어요. 네. 진행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네. 감격스럽네. 감동스러워가지고. 이따가 사인해주세요, 두 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로서 사인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 걸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삶을 듣고 사인해달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얘들이 뭘 멋있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서 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바톤을 터치하는 느낌, 바톤을 넘기는 느낌이에요. 사인해줄 때 그런 게 있어서 전 두 분 사인을 저한테 제가 좀 받고 싶어요. 정말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인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약간 레벨, 어나더 레벨 같아서 어떻게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지? 왜냐면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말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11년 더 살았어가지고 네, 11년 더 살면 이 정도 한번 더 살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29살에 제가 자살 시도를 가장 많이 자살 생각을 처음 가져왔던 나이가 29이었거든요. 그냥 나이의 압박도 아니었고 그냥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와 진짜 어떻게 예수님만 나타내고 사냐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였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왔었고 남은 게 예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남은 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다른 걸 누군가 내 삶에서 다 뺏어가도 그분은 누군가가 뺏을 수 없다는 게 믿음이 확고해진 게 내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의 삶에 놓여졌다는 것은 누군가 볼 때 축복은 아닐까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지쳐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낮게 있다 높게 있다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사람이 존경스럽고 모든 삶이 그냥 숨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 존경스럽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시선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었죠. 그런 상태가 오지 않고 그냥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아가기를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가 간절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거 정말 잘 키우셨는데 김건희라는 사람도 이런 생각하게 돼버리는데 그 친구들은 먼저 자살을 원래 실수해서 죽는 자잖아요. 그냥 그었는데 바로 죽지 않는데요. 그날은 나도 모르게 실수해서 더 그어버려서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정말 제발 정말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삶을 허락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그냥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 외로웠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진짜 모시길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대신 전해주셔서. 혹시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누굴 돕는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누굴 돕는 역할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예화로 삼아서 제가 하는 일들을 이제 다는 얘기 못해도 이제 상황들을 얘기하자면 지체장애분들 본 적 있어요? 지체장애일급은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뭔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만 표현하는 친구예요. 문장이나 단어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고전 게임을 좋아해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나 그 다문화 분들의 연기를 통해서 아픔 속에서 그 센터로 왔을 때 다시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다시 용기를 가지고 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무대에 서기 전에 수십 번 그걸 연습하다 보면 본 무대가 왔을 때 트라우마지만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좀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놀라운 건 자기 물건 잘 안 맡겨요. 발달장애 친구들이나 자폐아 친구들이 자기 얘기가 좀 있어서 먹을 거를 잘 주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지체장애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제가 1년 동안 봐온 모습은 단어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기적이었고 선생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노트북을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하지만 저는 장애인분들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화를 하거든요. 형한테 물건 맡기는 거 아니다. 이 동생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들어줄게요. 이 사람이 불편하니까. 하지만 들어주되 유머스럽게 편안하게 일상 대화를 해요. 음료수기 형한테 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들어주는 게 저는 마음속으로는 기뻤죠. 와, 나한테 맡겨줬구나 하고 이렇게 한참을 이제 들고 갔던 것 같아요. 한 200kg를 들고 가서 노트북 굉장히 무거워요. 고전 노트북이에요. 엄청 무거운 거 알죠? 고전 노트북 들고 다니는데 고전 노트북 굉장히 오래된 노트북. 요즘엔 가볍지, 얍시라고. 근데 얍시라고가 사투리예요? 얍시라고? 저도 알아듣습니다. 저도 알아듣습니다. 얍시라고 얇다. 옛날 노트북이라서 이렇게 두꺼운데 무게도 상당해요. 그래서 들고 와서 이제 그 친구 자리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그냥 그 친구 나오면 되는데 그 친구 의견을 항상 물어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 제 스타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참 멋있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늘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물어보는 습관이 진짜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노트북 어디에 놔줄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저기에 놔주세요. 말을 문장으로 처음으로. 내가 닭살이 확 오르면 선생님 다 불렀어. 알지?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내 스스로 만족만 내는 거. 그래서 증거를 봐야 똑같이 야 미나 잠깐만 나 방금 뭐라고 했어? 근데 그거 알아? 그거 또 안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해줘. 나만 들어 한청같이 들었던 것처럼. 근데 쌤 저기 놔주세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듣는 상황 가운데 한마디를 더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기 놔둘게 하고 이어서 한마디 더 했는데 선생님 고마워요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 한마디 하게 된 거. 그냥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고 그 기쁨도 어마어마하고 이 기쁨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냥 제가 경험한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첫 경험이었어요. 진짜 그냥 아빠 이런 기분일까? 엄마 이런 기분일까? 진짜 하지만 이런 표현으로 제가 정확하게 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발음이 정확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진짜 발음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너무 울컥하고 너무 좋았고 이 친구들이 야외에서나 같은 뭔가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나도 공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행복했고 좋았고 저 어떤 장르의 연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것도 다양하게 하지만 주요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마을이나 어느 골목길이나 어느 지역을 들어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얘기를 한 달 동안 다 들어요. 인터뷰를 하고 얘기하고 지금 저를 이렇게 물어봐 주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으러 다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고 집안에 돌고 있으면 같이 돕고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요. 그리고 그 얘기로 연극 대본을 만들어서 그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게 제가 연극의 지금 방식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어느 지역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기도하자는 마음이 왔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의 삶을 들었다. 근데 이분이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함께 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증거를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요 인터뷰 내용에 그분이 하신 삶의 얘기를 했지만 그 순간의 그 대사와 공기와 그런 거 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연극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그분 앞에서 표현을 했는데 사장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를 꼭 안아주세요. 사장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 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얘기를 어떻게 그 문장 그대로 다 아냐고 라고 하면서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선생님 저 교회 다니잖아요.
그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냥 시작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 좀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 가장 잘 아시니까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 대사가 생각나서 했다고. 근데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툭 던졌던 말이 오 했어.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상 가운데 제 직업 가운데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근데 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서 고백이 계속 나와요. 살아야겠네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네요. 건희 씨 같은 이웃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되죠. 그냥 제 이웃이 그 뉴욕에 할렘가 쪽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총기 사고도 굉장히 많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곳에 이제 목사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저는 어떤 삶을 살면 될까요? 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한마디가 목사님이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이후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저는 뭐 이웃으로 또 사는 거죠 뭐. 이 말이 저에게는 삶의 모토가 좀 어느 순간 돼버려서 그렇게 살고도 있었지만 문장으로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웃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그 지역에 갔다 그럼 그 지역의 부르심이라 믿어요. 그 지역에 전세가 2년 계약됐기 때문에 그게 사는 거다가 아니라 2년 동안 그곳에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루하루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야 도시에 살든 시골 살든 상관없이 그냥 인사하고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안녕하세요 어머니 했더니 나한테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니가 글썽글썽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눈물이 나세요? 외롭게 인사해 주니까 고맙지.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그리고 스승의 날에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어머니께 가서 드렸어요. 그날 한 100송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한 분한테는 한 송이씩. 100송이가 너무 큰 서프라이즈. 프로포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한 송이씩만. 여러분 놀라지 않았던 거 이유 알아요.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막 그런 식으로 가져갑시다. 그럼 100번을 찾아가셨어요? 네. 어떤 분이 했냐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스승의 날이라서 꽃 가져왔어요. 아까 인사 받아주는 할머니. 그러니까 왜 스승의 날 나한테 꽃을 줘? 그러니까 어머니 저는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배웠어요. 배우는 게 있으면 스승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 스승이세요 하고 제 이웃들에게 제 스승이 돼주신 분들한테 하나씩 세탁소 사장님 뭐 편의점 뭐 아르바이트생 늘 한마디 건네는 대화들 하나하나가 나한테는 진짜 존경스럽고 멋있었거든요. 뭐 버스 탔을 때 버스 기사님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맨날 만나는 그분들 버스 한 대씩 건넸죠. 학생한테 어머니한테 뭐 할아버지한테 아저씨한테 다 건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냥 버스가 우리 동네 한 대밖에 안 오거든요. 그 버스를 맨날 나 혼자서 여기서 기다려서 탄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요즘 엄뜨. 버스장에 엄뜨가 있는데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이웃으로 함께 해주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버스가 한 대 오다 보니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권사님들이 쫙 있으면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버스 타고 가시는데 나 탈 때 날 전도하시려고 하죠 항상.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머니들이 전도하기 딱 좋은 청년이다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전도지 다 이렇게 교회 이름 다 틀려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니 저 예수님 믿고 아이고 참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참 젊은 사람이 참 좋은 길을 가고 있구만 하면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어머니 저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에 가시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각자 교회가 틀리니까 몰아주기 딱 좋잖아요. 이게. 각자 교회 가서 이렇게 날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어느 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다 그냥 이렇게 교회는 다 하나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주 안에 우린 하나 맨날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이 삶에서 실천되는 것 같아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머리 저 띵띵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오빠를 처음 알게 됐던 게 SNS를 통해서 제가 먼저 그냥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오빠가 배우 일을 하시면서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돕는 일도 하시면서 귤의 그림도 그리고 막 되게 하는 게 많았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되게 그 오빠가 모아서 공연하는 그곳에 배우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SNS를 통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도 어쨌든 복음을 담은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문화사역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문화사역이지? 아 그냥 문화라는 도구로 하나님 전하면 그게 문화사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오빠를 알게 되고 또 오빠의 삶을 좀 가까이서 보게 되고 하니까 그게 공연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문화사역이 맞지만 진짜 내 삶의 어떤 문화들을 하나씩 바꿔가는 게 문화사역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엄청 교제를 통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에게 항상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는 약간 그런 인사이트를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는 영어 자주 나오네요. 배운 사람이네요, 배운 사람. 인스트라이터. 영어 문제, 영어 문제. 저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고 좋은 영감을 주시고 아니요, 이렇게 해외에도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네, 하이 찰스. 갑자기요? 오케이, 여기가 찬스. 이 꽃다발을 저희에게 혹시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는지. 제가 이 친구들이 전주에 왔을 때 먼저 저한테 꽃다발을 준비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공연이 있기도 했거니와 되게 좀 이미 제가 받은 게 꽃이 있어서 그게 생각나서 부산에 도착하니까 꽃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꽃가게를 보자마자 그때 일이 또 생각나가지고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문득문득 생각나서 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남자가 꽃 받을 일이 많지 않죠. 저희는 그래도 또 배우시라서 자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꽃을 이제 가져다 줬는데 저는 좀 특이하게 삶을 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졸업식 때 꽃다발을 선물하지 않아요, 제가. 그럼요. 가꾼 아침에 바게트빵 2개를 뽑아서 생크림 맛있는 거 이렇게 해서 꽃다발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해주죠, 제가. 그래서 맞아. 꽃은 다른 사람들이 또 다양하게 해줄 거지만 지금 그 사람이 졸업식 마치면 배고프거든요. 맞아. 졸업사진 찍기까지 이제 길잖아. 웨딩 사진 같아서 살짝 이렇게 좀 이뻐 보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졸업식 마치면 짤만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세대 차이 날 수 있죠. 네, 저는 그러죠. 그런 전달을 되게 좋아해서 공연이 있으면 꽃다발 선물보다 친구들이 좀 특이한 선물들을 가져오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 있어요? 우리가 준 꽃이었겠죠? 네, 그래서 꽃이 특별해졌죠. 맞아요. 왜냐하면 되게 특별하게 살다 보면 누구한테는 소소해 보이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가장 특별한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에 사람 삶이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도 왜 소중하냐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조각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서 누구한테 되게 특별하게 그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옥체만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수무강하시고. 여러분 그거 겪어보셨어요? 나쁜 말도 수없이 들었지만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속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이게 더 지워지기 힘들거든요. 담아둬 버리는 게. 그렇구나. 난 잃어버리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래. 내가 뭐 그렇지. 이게 그때 더 지워지기 힘들어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해주는 어떤 특별한 말, 따뜻한 말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배부르게, 혹시나 더 거부감 드는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귀가 가장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는 공황장애가 되게 심할 때 지금 제 목소리 톤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저 처음 통화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이 목소리 톤이 어떤 톤이냐면 제가 자살 시도를 한참 할 때 고시원에서 창문 없는 방과 창문 있는 방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창문 없는 방에서 껌껌한 방에서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거든요. 누가 가시다 주는 전사님이 저를 케어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자살 시도하는 마음이 막 찾아왔을 때 건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수없이 들어왔어요. 나도 알고 나도 얼마나 따뜻한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제일 위로됐던 건 제 가슴을 치면서 건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건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밤새도록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어요. 근데 그때 나한테 해줬던 그 목소리 톤이 지금 이 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제 목소리 톤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저를 살렸던 이 목소리 톤이 여러분들을 또 살리는 데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얘기해주는 시간 한번 가져봐도 저는 굉장히 그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이 교회에서 수없이 따뜻한 말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주셨는데 이미 하고 계셨겠지만 이번 화에서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번 영상을 보면서 따뜻한 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내 스스로에게 좀 해주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좀 해보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면 그 비상송으로 녹음을 해놨다가 알람으로 넌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줘도 재밌지 않을까. 뭐야? 깜짝이야. 뭐야? 배우는 달라요. 깜짝이야. 알았어. 발성이 너무 급발진했어.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제 얘기에 다시 공감하십니까? 네, 너무 공감해요.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아무리 따뜻한 영상이 요즘에 참 많은데 그게 오히려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어서 쟤네들은 행복한데 나는 이래, 저건 나한테서 또 뭔 얘기야 라고 하고 또 뒤로 가는 분들이 저는 제 삶에도 있었거니와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혹시나 우리 영상에 좋은 의도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고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얘기가 또 다른 아픔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잊지 않고 살아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계속 봐주고 계시다면 천국 가세요. 아니 정말 대단한 삶이세요. 진짜 이미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상따봉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저희가 이제 오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는 단면적인 줄 그림에 대한 얘기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또 깊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시간이라고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감히 그 시간들이 오빠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드셨겠지만 맞아.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빠의 어려운 순간들이 오빠한테는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사랑을 섬기고 그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어마어마한 피드백이라서 하나의 표현을 해준다면 이런 이모가 있었는데 아빠를 되게 많이 위로해줬다고 얘기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게 너무 지금 그 정도로 고마워요. 나는 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빠 삶에 정말 위로가 됐던 사람이라고 소개해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타자 민구가 되게 부담스럽겠죠. 저는 제 아이한테 나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좋은 삼촌이 있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자연스러운데? 같아요. 진짜 진심이고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맙다, 그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그 표현을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빠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위로받는 시간을
이렇게 깊이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네. 저는 집순이거든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제 삶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어지고 어떻게 내 삶을 잘 해나갈까 이런 고민밖에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돌아봐야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얘기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네. 네, 맞아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 되게 무겁게 느껴질 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인생을 이전처럼 살지 않았으면 난 너한테 허락한 인생 이거 다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되게 기쁜 순간, 회개가 좀 기쁜 순간이었으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건 기쁜 순간이니까 네. 되게 돌이키시는 게 진짜 기쁜 순간이니까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손 잡아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딱 잡아주는 순간. 근데 이렇게는 이렇게 민기야 얘기 둘이서만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 건희 오빠 덕분에 잘 풀어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먼 길까지 또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먼 길까지 비 오는데 달려와 주신 우리 최초의 남성 게스트분께 큰 박수를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질 때쯤에 또 한번 만나는 걸로. 네. 좋습니다. 어디서든. 네. 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김건희의 이글이글 이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요. 여기는 라디오 이글. 12월 달에 제가 계획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어떤 계획이에요? 전시회. 무슨 전시회요? 주름 전시회라고. 그게 뭐예요? 나는 40살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찐 리액션이야 지금? 40살을 왜 기다렸어요? 4학년 때부터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 이 사람 안 되겠네. 방송용 리액션. 아니요. 찐 리액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잘 웃지 않고 표현력이 없던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그게 좀 걱정이 되셨는지 건희야 주름은 40 이후로는 바꾸지 못해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어렸을 때 40 이후로 주름이 바뀌지 않으면 40까지 주름을 안 만들려고 안 생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40까지 주름을 어떻게 만들지 난 40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전시회를 이런 데서 할까? 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러잖아. 그런 옥상에서 그런 그 신호등 앞에서 그런 그 자리에서 그때 이 선택을 했으면 40의 주름을 볼 수가 없었다는 메시지. 혹시나 이런 감정이 온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다음 주름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제 주름이 길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그 길에 당신이 함께 있길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런 전시회를 12월 12일 날 중가비가 사진 찍어주기로 했고 12월 12일 제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럼 자막 넣어주세요. 같이 가야 되겠다. 네. 아마 사진을 그렇게 찍을 것 같고 주름을 찍을 것 같아. 주름을, 내 주름들. 내 삶에 해요? 손 주름도 있을 거고 얼굴 주름도 있을 거고 내 몸에 주름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찍을 것 같고. 그 옥상은 어디예요? 아마 전국을 돌아다닐 것 같아요. 진짜요?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공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41살이 되기까지 전시회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느 기간에만 전시를 마치는 게 아니라 아마 12월 12일 날 사진을 끊고 결과물이 나오면 12월 달에 어느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의미를 전달하는 게 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아마 2022년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12월 12일을 준비하고 살지 않을까. 40살의 주름이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새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함께 하고 싶어요.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40살까지 그 주름에 자기들이 당연히 속했던 거니까
존재했던 인간이니까. 그래서 내 전시회에 새로운 인물도 오지만 기존에 이제 만나왔던 사람들이 온다면 이 전시의 이 주름의 길에 함께 했다는 거지. 그래서 막 확대할 것 같아. 이 주름을 이 선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가 있을 텐데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힘겨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런 전시회를 더 안 쓰게 여기는 라디오